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방공무원 소방관계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이근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소방관계법규가요. 뭔가 한번 제가 개요를 한번 얘기 드리고 그리고 들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입문 과정에 있으니까 이번 과정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전반적인 골격 그리고 용어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천천히 저하고 한번 같이 알아볼 거거든요. 그런데 소방관계법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소방과 관련되는 법령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요, 4가지만 추려가지고 묶어놓은 과목이 바로 소방관계법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소방관계법규 중에서 소방기본법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이거 얘기 드려가면서 재정 목적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소방법이 지금 4가지 법으로 분할됐는데 그거를 잠깐 또 얘기 드리고, 그리고 또 소방 관련되는 법 체계까지 한번 얘기 드릴게요. 여기는 처음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구체적인 얘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거기 1절에 보면은 재정 목적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금 뭐를 보냐면요, 소방관계법규가 4가지 법으로 편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소방기본법을 본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기본법을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법은 어떠냐면요, 그 법의 제1조에 이 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 재정 목적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재정 목적을 보면요, 이 법이 어떻게 편제돼 있고 또 이 법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거다, 이런 게 나와 있다는 거죠. 물론 제1조에 나와 있는 그 재정 목적은요, 시험에도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또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그 소방 관련돼서 제일 밑바탕이 되는 법이다. 그런데 이 법을 왜 만들었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소방 생각할 때는 화재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 아닙니까? 화재에 대해서요, 예방하고 예경진이거든요. 예경진. 예방하고 경계하고 진압한다. 이것도 나눠서 한번 봅니다. 일단 예방하고 경계까지 여기는 뭐죠? 불이 나기 전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진압은 뭐죠? 불 난 다음에 하는 행동이잖아요. 불 나기 전에 불 안 나도록 예방하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불 난 다음에 진압하는 것보다요. 그리고 뭔가 어떤 화재에 대해서 날 가능성에 대해서 경계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불 난 다음에는 불을 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뭐죠? 지금 인명,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인명의 구조구급 활동, 이것도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들어가요. 그래서 소방대가 출동했을 때 불만 끄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사람 구조도 하고 또 그 사람 어떤 응급조치도 하고 또 병원에 후송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겠습니까? 목적인데 목적 중에서도 소방기본법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지금 소방기본법에서 이런 거를 어떤 공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잘했을 때 어떤 효과가 벌어집니까? 효과. 이 효과는 소방기본법 목적 중에서도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국민 생명 신체,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고,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죠? 공공의 안녕 질서. 공공이라는 거는 많은 사람,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공공의 안녕 질서, 이런 쪽으로 간다. 그리고 그래서 복리 증진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복리 증진. 많은 사람이 어떤 행복하게 되는 거를 증진하는 거로 간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시험에는 뭐냐면요, 쓰라는 건 안 나와요. 찍는 거죠. 찍는 거지만 딱 봤을 때 어떤 분할을 해놨을 때 이 중에서 소방기본법 목적 아닌 거 찾아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소방기본법의 내용이면서 이게 목적의 하나의 부분이다. 그리고 요랬을 때 1차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되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공공안녕, 대부분의 국민들의 편안하고 그리고 어떤 행복이 증진된다. 주로 보면요, 이런 공법 계통에는요, 항상 맨 뒤에 가면요, 요런 말이 꼭 나와요. 국민의 안녕, 복리 증진, 이런 게 안전관리되는 법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소방기본법의 재정 목적이었고, 또 지금 소방 관련되는 법의 연역을 잠깐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연역을 얘기 드립니다. 연역이라는 거는 역사적으로 걸어온 길을 연역이라고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 드려보면요, 지금 아직도 소방법이라는 법이 있는 거로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소방법은 물론 어떻게 했죠?
1958년도에 물론 매달 매치까지는 뭐 외우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여태까지 시험에서 연도 이거는 나왔지만 뭐 여기 뭐 매달 매치를 속여가지고 거짓말하는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 소방법이 제정이 됐다. 그리고 여러 번 아울러서 봅니다. 우리가 여기 소방학 개론할 때 그게 있었죠. 어땠죠? 우리나라 소방과 관련해서 좀 근대적인 어떤 혁신적이 일어났던 게 어떤 거죠? 갑오개혁이죠. 물론 갑오개혁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이 시켜서 한 거거든요. 뭐 그러면서 갑오개혁 때 소방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죠. 그러다가 어떤 뭐 여기 대한제국이 망하고 뭐 일제 치하에 들어있다가 그리고 일본의 어떤 법령에 의해서 소방 관계를 규율하다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가 1948년인데 10년 동안 어떤 정상적인 소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비로소 10년 후에 제정이 됐다. 뭐 그래서 여기 잘 됐고요. 그리고 근데 여기가 뭐냐면요. 맨 처음에 소방법을 만들었을 때는 한 번인 거 아닙니까? 사회가 분화가 덜 되고 다분화가 되기 전까지는 법이 간단해요. 그런데 자꾸 사회가 발전해 나가면서 보다 보면요. 법이 굉장히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왔냐면요. 소방법의 양이 너무 방대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되게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분리할 필요가 있었다. 분화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03년도에 소방법이 4개의 법으로 분할이 됐어요. 분화가 됐어요. 물론 요때 제정이 됐고 시행한 거는 2004년서부터 시행이 됐어요. 4개의 법으로 됐는데 그 4가지의 법이 모두 우리 소방관계법규에 들어가 있으면서 우리 시험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어디 있죠? 한번 봅니다. 우리가 지금 막 들어가 있는 소방기본법도 요것 중에 하나였죠. 소방기본법도 있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요. 소방시설공사업법,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죠. 요 법이 종전에는 화재 예방이라는 말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되게 길죠? 저는 말만 얘기 드리고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도 법명이 길다가 보니까요. 법제처 사이트 가면은 가로쳐놓고 약칭 소방시설법이라 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짧게 한번 써봅니다. 소방시설법은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법제처에서 약칭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해서 관리법에서요. 어떤 서로 관련성 있는 것끼리 전문화를 시키면서 4개의 법으로 분할을 시켰어요. 이게 물론 다 우리 시험법인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고요. 또 그리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소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소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3단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소방 이제 기본법으로 바뀌었죠. 여기 기본법으로 하나 보내. 우리는 지금 소방기본법을 들어갔으니까 소방기본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요. 소방기본법 시행령이라는 게 있어요.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요. 또 그리고 요 밑에 보면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이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3단화 되어 있다. 그러면서 이거는 우리가 법률이라고 칭한다는 거 아닙니까? 법률이라고 칭하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대통령령이라고 한다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소방과 관련돼 가지고 물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누구냐 그러면 소방청장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소방청장은 부령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독립적인 국가기관이지만 여기 소방청은요 어떤 여기 이제 행정안전부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외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소방방재청장이 부령을 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 행안부 장관이 발한다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령으로 돼 있다. 이런 3단 체계로 돼 있고 소방기본법만 3단 체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우리가 다 공부할 거 소방기본법 또 소방시설공사업법 그리고 소방시설법 위험물 안전관리법도 전부 이러한 3단 체계로 돼 있어요. 이렇게 3단 체계로 돼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법률은 여기 재정 개정을 어디서 하죠? 재개정을 국회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서 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런데 국회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 국회에서 정한다 그러면요. 그거 굉장히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왜? 그 업무 집행하는 거는 행정부의 업무인데 또 국회에서 한번 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때
절차가 되게 복잡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에서 정당 간의 대립이 있으면요, 법이 통과도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큰 틀만 좀 잡아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틀 범위 안에서 뭔가 이 법의 집행과 관련되는 거는요, 대통령령인 소방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또 행안부령인 시행규칙, 또 시행규칙은 법률 대통령령을 위반할 수가 없고, 이거는 여기 내용에 어떤 위배되는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단 체계고, 또 우리가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대통령령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왜 대통령령으로 그런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뭐냐면요, 대통령령은 국무회의에서 어떤 심의에서 결정을 내버려요. 재개정. 근데 국무회의 의장이 누구냐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부령은 주무부의 장관이 어떤 부령을 발한다. 요 범위 안에서 한다. 그래서 집행, 큰 틀, 집행, 또 집행의 세부 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또 그리고 여러분 봅니다. 우리 그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 법 체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놨잖아요. 이거는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법 체계를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4가지 소방과 관련되는 법을 공부하죠. 요 틀 안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 드리면요, 이런 법률 위에 뭐가 있냐면 헌법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헌법. 소방기본법이 헌법을 여기 배치되는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헌법은 최상위에 있는 법이에요, 국가에. 그런데 헌법은 누가 결정합니까? 국민이 결정하잖아요. 국민 투표로 어떤 여기 결정을 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틀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드려봅니다. 거기 또 어떤 게 나오냐면 이런 걸 우리가 명령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명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뭐 대통령령, 여기 이런 걸 명령이라는데, 또 이 명령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고요. 법규명령이라는 게 있고, 또 행정규칙이라는 거로 또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행정명령, 뭐 행정명령 또는 행정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또 행정규칙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행정규칙,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뭐냐면요, 법규명령은 어떠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식으로 가면서 국민을 구속할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도 국민들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뭐 서류 제출해라 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행정명령인 행정규칙은 행정기관 내부만 구속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구속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기 서로 다른 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이 되고, 이제 그리고 우리 시험은 지금 어디죠? 4가지 법의 어떤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요 안에서만 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또 얘기를 드려볼게요. 거기 여러분 보시면 행정명령에 보면은 훈령도 있었죠, 예규도 있었고 지시도 있고 일일명령이 있었죠. 훈령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대통령 훈령 뭐 메토, 또 무슨 뭐 장관 뭐 국무총리 훈령 메토 뭐 이런 게 있었죠. 훈령은 어떤 거냐면요, 하급기관 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하라고 뭔가 지시를 내려놓은 거예요. 근데 훈령하고 비교해 볼 만한 게 뭐냐면요, 3번의 지시를 보세요. 지시는 특정한 사람이나 어떤 사안을 찍어가지고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거를 지시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훈령은 뭐냐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시는 어떤 기관 또는 공무원을 찍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지시라는 거죠. 물론 둘 다 행정명령이고 행정규칙이다. 행정기관 안에서 공무원한테만 구속력을 갖고 있다. 예규는 뭐죠? 반복적인 업무가 계속 벌어졌죠?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지침 같은 거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중구난방으로 일이 되니까요. 그거를 예규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일부러 소방과 관련되는 것만 예시를 들었어요. 소방공무원 승진시험이라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뭔가 거기에 관련되는 지침을 정해놔야 되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요강이면서 뭐 이게 바로 예규다. 그리고 일일명령은 뭡니까? 매일매일 공무원들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당직 명령 내리죠? 출장 명령 내리죠? 뭐 이거를 일일명령이라고 한다. 이런 거는 행정명령이고, 다른 말로 하면 행정규칙이고, 국민을 구속하지 않고 여기 어떤 행정기관 안에만 구속력을 갖고 있다. 또 지방자치법기관인데요. 여기다 한번 써봅니다. 써보고요. 또 여러분이 기초입문과정 할 때, 이때는 뭐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뭐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여기 지방자치법규가 있죠.
지방자치법규가 있는데 지방자치법 한번 제가 이렇게 비교를 봅니다. 여기 뭐 헌법이 됐던 법률이 됐던 시행령이 됐던 시행규칙이 됐던 어디 적용 범위가 어디입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적용되잖아요. 근데 지방자치법규는요. 여기에 해당되는 지자체 이 안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방자치법규에는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어요.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해서 결정하고 규칙은 요거보다 한 단계 밑인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조금 두뇌 회전이 빠른 분들은 어디까지 생각하시냐면 한번 봅니다. 우리가 법률 국회에서 제정 개정했죠. 조례 지방의회에서 제정 개정했죠. 또 여기 시행령, 시행규칙 이거 대통령, 장관이 결정했죠.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했죠. 여기 의회죠. 여기 행정부죠. 이런 식인 거 아닙니까? 이건 전국이고 이건 어떤 특정한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예요. 또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법률 관련되는 체계를 조금 아시는 분도 계시죠? 또 이공계 출신이라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소방기본법에서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래서 소방대상물서부터 쭉 나오죠. 그 용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요. 한 번씩 마음문을 열고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너무 급하게 외우고 암기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보면서 물론 일정 사안은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소방대상물이라는 용어를 왜 만들어 놨겠나 그거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지금 여기서 소방대상물은 뭐냐면요. 소방기본법이 적용되는 물건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소방대상물이거든요. 그런데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놔야 된다 봅니다. 여기 타이틀은 소방대상물이죠. 소방대상물인데 소방법이 적용되는 물건 아무나 소방기본법 적용하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어땠죠? 가장 대표적인 게 건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건축물. 건축물이 소방기본법이 건축물이랑 마찬가지니까요. 이렇게 적용되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선박, 여기 자동차 이런 게 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동차 이런 것도 나오고요. 근데 선박은 어땠습니까? 항구에 메워둔 선박에 국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과거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요. 소방대상물 관련해서요. 어떤 항해 중인 선박이 소방대상물이다 그러면 맞습니까? 틀린 말이죠. 그 이유를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항구에 메워둔 선박은 소방대가 가가지고 불을 끄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공해상에 항해 중이다? 불 났는데 지금 한시가 급한데 언제 거기까지 쫓아가지고 불을 꺼주겠어요. 그래서 항구에 메워둔 선박에 국한한다. 그런데 차량은 시험 나온 거 제가 얘기해 볼게요. 차량이라는 거는 주차 정차할 수 있죠? 차량은 달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달리는 차량은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돼요. 달려도 쫓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왔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선박 건조 구조물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조선소에 가면은 배 만드는 그런 구조물 같은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얘기했고요. 그리고 산림은 다 아시는 거고 그 밖에 인공 구조물, 물건 이거를 소방 대상물이라고 칭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관계지역이라는 게 있죠. 관계지역. 이 관계지역의 의미를 얘기를 드려볼게요. 관계지역의 의미를 얘기하면요. 여기가 어떤 지역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기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이에요. 대상물이 있는 지역이고 여기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얘기되는데요. 근데 이렇게 봅니다. 만약 불을 여기가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불이 났다든지 이런 일이 났다. 그러면 일로 들어가서 불을 끄는데 별 지장이 없으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떠냐면요.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떤 소방 활동을 해야지 유리할 지역이 있어요. 사안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죠?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거를 관계지역이라고 칭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관계지역의 개념이 중요하나 얘기를 드려볼게요. 소방공무원, 소방대가 관계지역에 들이닥쳐가지고 불을 끌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관계 지역의 소유자 점유자가 내 땅인데 들어오지 마 이런 말이 안 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관계 지역이라는 개념을 안 해놨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웃하고 있는 지역에 여기 소유자가 어떤 여기 놀부 심보를 가진 영감님이라고 보세요. 못 들어오게 할 거 아닙니까? 너 내 땅에 왜 들어와?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지역을 넓게 잡아놔야 돼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뭐 이익을 뭐 과도하게만 하면 안 되겠지만요. 일부 침해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계 지역이라는 범위를 넓게 잡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계인. 관계인은 어땠죠? 관계인은요. 소방 대상물. 여기에 저는 그냥 소점관 그랬어요. 소점관. 소유자, 점유자, 그리고 관리자. 묶어서 관계인이라 한다. 관계인의 개념도 왜 만들었는지 제가 소방학개론 할 때도 뭐 잠깐 얘기 드렸는데 다시 얘기 드려볼게요. 소방 공무원이 소방 특별 조사를 하러 왔어요. 현장에. 그러면은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지시를 하면은 뭐 거기 따라야 될 테고 어떤 서류 가져오라면 해야 되죠. 또 데리고 다니면서 소방시설 확인하러 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만약 관계인이라는 개념을 안 해놓고 의무를 소유자한테만 국한시켰다? 근데 그 소유자가 어떤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어떤 여기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아니면 외국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외국에 가서 장기간 거주 중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갈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는 점유자, 안 그러면은 거기 관리자 이런 사람을 관계인의 범주에 넣어가지고 거기 뭐 서류 제출해 또 뭐 지시 이런 거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범위를 넓게 잡아놨어요. 또 제가 뭐 여기 소방학개론 시간 때도 잠깐 얘기 드렸죠. 한번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지금 강남역 근처 가면은 삼성타운이 있는데 물론 지금 일부는 빠져나갔지만요. 내가 서초교 소방서에 거기 소방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가게 되는데 거기 로비에 들어서면서 이건희는 지금 못 나가겠네요. 이재용 어디 갔어? 나한테 소방특별조사 받아. 그러면 이재용이 나가가지고 그 하위직 소방공무원이 부른다고 해서 이재용이 움직입니까? 무슨 대통령이 불러야지 가죠. 그럴 때 저 같은 사람이 봉급을 받고 고용된 이런 사람이 그 소방공무원 맞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계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보셔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여기 뭐 소정관, 관계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폭이 적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뭔가 어떤 넓게 생각하다가 보면요. 조금 내가 못 봤던 문제, 좀 아리송한 문제도 찍었을 때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좀 뭐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이 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소방본부장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소방본부장이 나왔는데 근데 요거를 보기 전에 요 체계를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시도지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려봅니다. 시도지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소방본부장이 있다. 본부장이 있고 이렇게 본부장이 있고 소방서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려봅니다. 서장은 우리가 소방기관 관련되는 뭐 그 관련되는 거 부동산 여기 소방학개론에서 잠깐 얘기했죠. 주로 기준 단위가 시군구에 여기 두게 되는 거 아닙니까? 소방서를. 그리고 여기는 어땠죠? 시도 단위로 두게 돼 있죠. 시도 단위로. 그런데 어떠냐면요. 시도지사가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 안에서 어떤 소방 관련되는 책임자예요. 그거를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도지사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지역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시도지사 되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소방 관련되는 실무를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무 책임자한테 일을 맡겨야 돼요. 그 실무 책임자가 본부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소방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뭐 그 안에 시도 안에서 일정 지역의 소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세요. 어떤 왜 소방 관련 업무입니까?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이죠. 소방 업무가 아닙니까? 그걸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소방본부장이다. 그리고 소방대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죠. 한번 같이 봅니다. 소방대. 소방학개론 할 때 했던 거 잠깐 얘기 드려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소방 활동이 어떤 활동입니까? 개인 활동입니까? 조직 활동입니까? 조직 활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방 조직 활동을 하는 조직체가 소방대다. 근데 소방대의 구성원이 셋인 거 아닙니까? 가장 많은 게 뭐 또 소방 공무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죠? 여기 의용소방대요.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가 있었고요. 의용소방대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의무소방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의무소방원. 소방대를 조직할 때 소방공무원이 주축이지만 이렇게 다 아우르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안 하면은 그 어떤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의용소방대원은 어땠습니까? 이거는 민간인 중에서 자기가 어떤 지원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위촉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요 분들은 어땠죠? 비상근이고 뭐 월급을 막 주는 게 아니라 훈련 또는 교육했을 때 뭐 약간의 수당 정도를 드리고요. 의무소방원은 어떠냐면요. 병역 의무에 가름해서 소방공무원을 보조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만 제가 여담을 얘기 드립니다. 뭐 지금 여러분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중에 의무소방원 요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의무소방원은 소방서에 배치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불 끌어가는 활동은 안 하고 대부분 행정 업무를 봐요. 그런데 한번 봅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의무소방원을 어떤 여기 무슨 가혹한 행위를 하거나 기합을 주거나 뭐 때리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근무하기가 군대보다 편해요. 그리고 소방서라는 게 어디 산골에 가 있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어땠냐면요.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하면서 핸드폰 다 지금도 들고 다녀요. 문제가 됐지만요. 핸드폰 들고 다녀도 소방공무원이 뭐라고 나무라겠습니까? 그걸 못하잖아요. 자기 일 거두고 있는데. 또 그리고 의무소방원으로 근무하면서요. 고시 합격한 친구도 있었어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뭐 빡세게 하면 뭐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량진에 의무소방원 시험 볼 때 되면요. 한두 달 과정으로 과정에도 개설이 돼요. 그래서 스카이대 출신들도 여기 되게 준비 많이 한다는 거 아닙니까? 되게 편하거든요, 여기가요. 이렇게 소방대가 편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방대장이 있죠? 요 조직에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장을 잘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본부장, 서장 등이라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소방본부장, 소방대장 될 수 있다. 소방서장, 소방대장 될 수 있다. 소방본부장, 서장 아니라도 소방간부 현장에서 지휘할 때 소방대장 된다. 근데 제가 질문 드려봅니다. 시도지사가 소방대장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왜? 시도지사는 포괄적인 책임자라니까요. 시도지사가 불난 데마다 다 쫓아다니면서 소방 지휘를 합니까? 할 일도 많은데? 그래서 제가 서울 얘기합니다. 서울에 뭐 불 났을 때 뭐 박원순 시장이 가보긴 하겠죠. 그렇지만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진 않아요. 지휘하는 거는 본부장, 서장 등 또 소방 간부가 현장에서 지휘한다. 그래서 만약 여기 예를 들어서요. 여기 시도지사가 소방대장이다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틀린다라고 얘기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소방기관 설치와 관련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왔죠. 소방기관 설치와 관련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봅니다. 소방기관 설치와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소방기관 설치가 되었는데 시도에 어떤 뭐라고 했죠? 여기 화재 예방 경계 화재 재난재해 그리고 구조구급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령이 뭔가 타이틀만 가르쳐 드려볼게요. 이 대통령령이 어떤 거냐면요. 그냥 여기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기 지었지만요. 여기 소방기본법 시행령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원 라인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는가 하면은 사이드 그 법령 안에 다른 또 시행령이 있던 여기 대통령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요. 지방 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설치에 관한 규정. 요거를 지칭하는 거지 소방기본법 시행령을 지칭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잠깐 얘기를 드려봤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넘어가서 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보시면요. 여기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과 관련되는 언급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과 관련되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시도지사가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 안에서 어떤 소방본부장, 서장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밑에 법정 근거를 언급을 해놨어요. 그거는 여기
지방자치법에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여러분한테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다음에 가서 보시면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하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봅니다. 여기 국가의 의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나눠서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봅니다. 종합계획이라는 계획이 있고 그리고 세부계획이라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수립 시행하는 자의 구분을 지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종합계획이라는 건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집어넣은 거죠. 세부계획은 뭐냐면요. 그 종합계획을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안을 규정해 놓은 거를 우리가 세부계획이라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합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소방청장이 수립 시행한다. 여기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종합계획은요. 소방과 관련되는 종합계획이 있고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세부계획이라는 게 있다. 세부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종합계획은 여기 시도지사가 수립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여기는 소방청장이 그랬죠. 여기는 뭐 국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요. 이거는 뭐 국가에서 수립하고 시행한다. 수립 시행하고 그리고 종합이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면요. 항상 세부적인 내용들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매년 수립할 필요가 없다가 보니까 어땠죠? 5년마다 수립 시행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요거를 바탕으로 세부 집행계획이 들어가죠. 집행계획이 들어가는데 세부계획 같은 거는 5년 단위로 너무 어떤 길게 잡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라고 했잖아요. 매년 수립하고 시행한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고 시도지사가 수립 시행한다. 그리고 종합계획은 국가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했죠. 국가가 한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요. 소방청장이 한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가셔가지고요. 119 종합 상황실 설치 운영과 관련되는 얘기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119 종합 상황실 관련되는 얘기요. 종합 상황실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이거를 누가 설치하고 운영하고 또 보고 체계가 어떻게 갖춰져 있는가 그거를 여기서 어떤 다루고 있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상황실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상황실은 뭐냐면요. 일정한 어떤 일들이 어떤 보고나 사안들이 일로 몰려요. 정보나 이런 게 상황실로 다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정보를 가지고 지시 같은 거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상황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 소방과 관련되지 않고 상황실 하나 따라 얘기를 드려볼까요? 어떤 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각 정당마다 상황실을 만들어놔요. 그러면 거기 각종 정보나 보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뭔가 지시하는 거,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여기 또 상급 상황실에 보고하는 역할이 상황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119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소방과 관련되는 그런 상황실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종합 상황실, 119 종합 상황실을 누가 설치를 하나 한번 봅니다. 이거는 누가 설치 운영하냐면요. 당연히 소방청장이 하겠죠. 본부장이 하겠죠. 그리고 소방서장이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여기 어떤 소방본부, 소방서에 여기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 왜 하나 한번 제가 얘기 드려봅니다. 소방과 관련되는 뭐 어떤 그 지역 또는 전국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죠. 또 정보가 들어오죠. 그걸 수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윗선에 보고도 하고 또 거기에 합당한 지시 같은 걸 하기 위해서 꼭 종합상황실 요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요. 그 운영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운영과 관련되는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 한번 봅니다. 종합상황실은 뭐 어떤 여러분 뭐 주간에만 운영하겠습니까?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4시간 운영 체계를 갖추라고 얘기했어요. 당직 근무자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24시간 운영 규칙을 갖추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상황실에 항상 인력도 있었고 장비도 있어야 되겠죠? 인력에 대해서 여기 어떤 인력이냐면요. 전산통신 요원이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전산통신 여기 인력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종합상황실은 스스로 불을 끄거나 현장에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는 아닌 거 아닙니까?
주로 각종 전산 시스템 가지고 보고받고 윗선에 보고하고 또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전산 통신 요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여기 어떤 유무선 통신시설 이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여기 119 종합상황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또 그 다음 보시면요. 종합상황실에 대해서 여기서 보고가 있는데 한번 봅니다. 보고가 있는데요. 어떠냐면요. 한번 봅니다. 항상 보고라는 건 어떻습니까?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방서에 있는 119 종합상황실이 여기로 보고가 들어오잖아요. 뭐 정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일정한 사항은 일루 보고 또 어떻죠? 여기서는 일루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소방기본법에서는 소방청장한테까지만 보고하는 거로 끝났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정 이상 되면 청와대까지 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때나 보고를 합니까? 일정한 사항 이상이 있어야지 보고를 하잖아요. 또 보고할 때 여러분 뭐라 그랬죠? 며칠 이내 그런 게 아니라 지체 없이라는 말을 썼죠. 지체 없이라는 건 뭐냐면요. 바로 즉시 하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 시간을 끌지 말고 어떤 빨리 하라는 게 지체 없이예요. 그래서 이게 without delay라고 표현하거든요. 영어로는요. 이제 그러면서 근데 어떤 여기 보고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대상에 대해서 뭐 그동안 시험에 뭐 여기저기서 쭉 꾸준하게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땠죠? 어떤 일정한 화재에 대해서 한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화재에 어땠죠? 인명피해, 재산피해 또는 공공성 있는 장소 또 다중이용업소 외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 그 중에 추려가지고 몇 가지만을 얘기 드린 거예요. 물론 어떤 나중에 기본 이론 과정 들어가면 여기다 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한번 봅니다. 사망자가 어땠습니까? 사망 5명 이상 발생했다. 5인 이상 발생했거나 그리고 어땠죠? 이거나 그랬으니까 5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상자 얘기 나왔을 때는 어떤 사망 플러스 부상 입은 사람이잖아요. 여기 10인 이상 그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여기서 일루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 따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재민이 몇 명 이상이죠? 100인 이상이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외우셔야 되거든요. 이재민이 100인 이상일 때 보고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재산 피해는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50억 이상 발생한 화재라고 했잖아요. 재산 피해 50억 이상. 그래서 여기는 제가 또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려봅니다.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요. 사실 화재 발생한 현장에서 정밀하게 확인해 보기 전에 재산 피해가 50억인지 49억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나중에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법에서는 언급은 안 나왔지만 추정 정도로 보세요. 그래서 요 정도 됐을 것 같으면 보고한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봅니다. 관공서 중요할 거 아닙니까? 거기서 화재 났을 때 종합상황실을 보고한다. 또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있으니까 또 정부 및 도전공장 뭐 이런 데는 그 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게 많이 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화재 같은 게 그렇잖아요. 문화재 예를 들면요. 여기 오래전 얘기지만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요. 남대문에 불 지른 영감님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왜 불을 질렀냐면요. 되게 황당했어요. 그분이 일산 쪽인가 그쪽에 사시는 분인데 누군가가 거기서 이제 그 땅을 사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땅값을 하도 비싸게 부르니까 거기만 빼놓고 땅을 샀어요. 그러면 자기가 불만 있으면은 자기 땅 안 사준 사람 집에 가서 불을 질러야 되는데 애꿎게 국보 제1호 남대문 가서 불을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뭐 거기 종합상황실을 보고해야 되죠. 또 지하구라는 건 뭐냐면요. 지하에 큰 어떤 관 같은 게 있는 게 지하구예요. 그 지하구 안에 주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어떤 각종 파이프, 통신선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한번 지하구에 불나면요. 통신 다 다운될 겁니다. 통신 다운되면 요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인터넷 안 되면은 지금 어떤 업무 같은 게 다 마비되는 거 아닙니까? 금융기관에서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었죠?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중이용업소도 제가 얘기 드려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불특정 다수인이 어떤 아무나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업소가 다중이용업소예요. 그럼 다중이용업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화재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일반 음식점일 수도 있고 휴게 음식점 일정 규정 이상이요. 또 유흥업소 또 그리고 노래 연습장 같은 데 이런 데를 다중이용업소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그 밑에 니은번 봅니다. 니은번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떤 긴급 구조 대응 활동 및 현장 지휘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통제 단장의 현장 지휘가 필요한 재난 상황. 통제 단장은 주로 서장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부장도 하거든요. 뭐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재난 상황. 왜 그렇죠? 언론에 재난 상황이 보도되면은 규모를 떠나서 모든 국민의 관심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고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사회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이러는 데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죠. 또 그리고 뭐랬죠? 뭐 어떤 청장이 정하는 재난 상황, 뭐 이런 게 어떤 종합상황실장이 보고를 해야 될 일이다라고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진도는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한번 쭉 가볍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뭐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은 뭐 마음 편하게 한번 슬쩍 한번 들어보세요. 소방기본법이라는 법을 우리가 지금 막 들어간 건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기본법의 제정 목적이 여러분 어땠죠? 화재 예방 경계 진압만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인명구조구호까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국민의 재산, 생명, 신체를 보호를 하죠. 또 공공복리가 증진이 되죠. 이런 게 바로 소방기본법의 제정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아직도 소방법이라고 있는 법이 있는 줄 잘못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소방법은 2003년도에 4가지 법으로 분할되면서 2004년도에 4가지 법이 시행되면서 소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일단 소방법은 언제 제정이 됐죠? 1958년도. 그리고 여기 4가지 법으로 분할된 건 2003년, 시행은 2004년이다. 근데 그 4가지 법에 뭐가 있었습니까? 소방기본법, 그리고 소방시설공사업법, 그리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런데 이 4가지 법이 공교롭게도 전부 우리 시험의 소방관계법규 대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땠죠? 법체계가 법률, 위에 헌법이 있고 헌법, 법률, 그리고 명령이 있다. 그런데 그 명령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법규 명령이 있었고 행정명령이 있었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행정명령은 안 나오고 법규 명령은 나온다. 또 지방자치법규가 있어서 그건 어떻습니까? 어떤 해당되는 지방자치단체만 규율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용어 몇 가지를 얘기 드렸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소방 대상물에 어떤 항해 중인 선박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갔잖아요. 뭐 제일 많은 거는 건축물이었고요. 뭐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요. 또 관계인이 있었고 관계 지역이 있었죠. 관계 지역은 어디죠? 소방 대상물이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지역인데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인명구조 구급과 관련 있는 지역을 말한다는 거 아닙니까? 묶어가지고 소방대나 소방공무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뭐 소유자, 점유자 이런 사람이 안 돼 해도 들어갈 수가 있다. 또 이런 소방 대상물의 소점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여기 관계인이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장이 한번 봅니다. 시도의 포괄적인 소방 책임자가 아니라 소방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라고 어떤 픽스를 시켜놨잖아요. 포괄적인 책임은 시도지사한테 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지사가 자기 관할하에 있는 본부장, 서장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또 소방대장이 어땠죠? 본부장, 서장 등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자를 얘기한 건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여기 종합상황실이라는 얘기를 했죠? 상황실은 각종 보고가 거기 들어오는 데가 상황실인 거 아닙니까? 근데 119 종합상황실이 있는데 누가 설치 운영을 합니까?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이 한다. 그리고 24시간 운영체계고 여기는 실제 불을 끌어 다니는 데가 아니라 전산 장비 그리고 전산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또 종합상황실에 대해서 어떤 소방서에서 본부에서 성으로 보고를 합니까? 어떤 일정을 하자는데 어땠죠? 사망 5명 그리고 사상 10명 이상 이재 및 100명 이상 그리고 재산 피해 50억 이상 뭐 이런 따위였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같은데 위험했었잖아요. 또 관공서 등이 그랬다는 얘기를 드렸고요. 또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된 재난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 중에서 뭐 중요한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나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